자, 우리가 원에 대해서 접선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접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의 원에 어떻게 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바로 뭐가 되면 접선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얘를 보고 접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은 해볼 걸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총 모두 몇 가지로 나뉘게 되냐면 세 가지로 나뉘게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x1, y1.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기울기를 m이라고 놨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외부에 있는 점으로부터 외부의 점을 지나는, 자,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그럼 먼저 접점을 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나오도록 하자.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 그럼 얘도 접선방식이니까 어떻게 놔야 될까? 자, 일단 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등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r 제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지 말자. 간단하게 놓자, 간단하게. 얘로 하지 말고 원래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구하고 난 다음에 연립해서 일단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간단히 가보죠. 자, 접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의 선을 뭘로 만나? 수직으로 만나게 돼. 그렇지? 자,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야? 얘가 0,0이니까 어떻게 돼? x1 분의 y1이야. 그치? 그럼 x1분의 y1이 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냐면 여기다 곱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저기 있는 접선방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야.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고 접점 여기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뭐가 돼? x-x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y1을 곱해주면 y1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요놈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어? r 제곱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r 제곱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x1, y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의 접선 방정식은 x의 x1 플러스 y1 얼마가 된다? r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모르니까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x 플러스 n이라고 놨자.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이 거리는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n이 되는 거야. 루트 씌워준 거야. 요게 바로 뭐냐면 r이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n은 얼마가 되냐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점이 주어지거나 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그런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것이 나오면 항상 뭘 이용을 해주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과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걸 많이 이용을 해주게 돼. 거의 대부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에서 기본형으로 났지만 얘가 만약에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원의 중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주느냐. 자, 원래는 여기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원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만약 원래 접점이 여기에 있어. 근데 이 접점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외워도 그냥 알겠지? 그래서 x-a에 x1-a 플러스 y-b에 y1-b는 r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에 x-1은 a를 빼주고 y-1은 b를 빼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도형도 여기서부터 원래는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있었지만 얘가 이만큼에서 도형의 반정식도 이동을 했지만 접점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접점을 알고 있을 경우, 두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가 달라져? 아니, 똑같지. 기울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순하게 평행 이동을 해준 것 뿐이야. 그래서 저기도 평행 이동을 해줬으니까 y-b는 m의 x-a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접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접선 방식 구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잘 생각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 풀 때 써먹으면 될 거야. 첫 번째 글씨 이제 5번.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 평행해? 자, 3x-y 플러스 7 이꼴 0에 평행하되,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서로 같다. 기울기가 3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에 접한다. 아, 기울기가 3이고 얘의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y-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8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그래서 3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자, 이렇게 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아니 기울기가 주어질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라고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 위의 점,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 접선을 방식으로 하니까 접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접점이 3,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자, 얘를 지나면서 접선 방식이 오니까 어떻게 돼? x, x1, 3x 플러스 y, y1. 그래서 y는 얼마가 돼?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넣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원 밖에서 한 점에 그은 접선 방식 구하라는데, 자, 이거는 지금 잘 봐야 된다. 7번 보자. 자, 2,3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에 자, 이거 밖에 여기 지나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밖에 있는 지나는 점이지 얘가 접점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뭐로 먼저 정의주냐면 기울기를 먼저 정의주게 돼. 내가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y-3은 m에 자 x-2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m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퀄 0이라고 놓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무엇과 서로 같다? 반지름과 서로 같다. 그래서 원의 중심 0,0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를 씌워준 것뿐에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바로 뭐냐면 반지름과 서로 같다라고 놓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그 다음 뭐 해줘? 얘를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는 거지. 자, 양변을 제곱해 주면 어떻게 돼? 4m의 제곱에 마이너스 2는 4, 4, 3 12m의 플러스 9는 4m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돼. 그래서 넘어가면 16 아니구나. 얘하고 얘 두 개 없어지지? 12m은 얼마가 돼? 5가 돼서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12분의 5가 된다. 즉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12분의 5x-y에 마이너스 6분의 5에 플러스 3 이퀄 0이고 양변에다 12를 곱해주면 5x-12y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이퀄 0이어서 5x-12y에 마이너스 7 이퀄 0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맞을까 틀릴까? 자, 지금 내가 이거 구했어. 그럼 딱 구했잖아 지금 깔끔하게. 그러면 맞아 틀려? 왜? 왜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의 방식을 구한 거고 접선의 방식을 현재 딱 구했잖아. 접선의 방식이 딱 나와 있지.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답이? 아니 맞으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그지? 틀릴 거란 말이야? 아니야. 정리는 뭐 상관없어. 이게 정리가 된 거야 이것도. 일반적으로 표현해 준 거. 뭐가 차이가?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나의 원이 있어. 원 외부에 하나의 점이 있어. 이 원 외부에 있는 점으로부터 접선을 긋지. 자, 원 밖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몇 개가 나오니? 그렇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여기라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와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 접선의 값은 두 개가 나와야지. 근데 지금 몇 개 나왔어? 하나가 나왔단 말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안 될까? 그러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 계산했을 때. 지금 계산 실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가 나왔어. 그럼 도대체 하나는 어디 갔을까? 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 빨리 하나만 딱 나오면 되니, 그냥. 그지?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원 외부로 그으면. 어디를 긋는다 해도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식이 하나가 나왔어. 왜? 자, 원래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식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뭐라고 놓고 시작했어? 기울기 m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 m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를 해줬는데, 응? RT냐? 해줬는데 내가 시작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도착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는 얘의
만족하지 않는 것이 나올 거란 얘기죠. 즉 다른 하나는 뭐냐?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면 여기에 m의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왔을 거야. 근데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해. 그래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뭘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 x축과 평행과 기울기가 0이야. 누워있어. 그런데 뭐냐면 얘는 y축과 평행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2,3을 지나지?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는 2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답을 봐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거야.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가 되겠지? 자 2가 되는 거고 자 2,3을 지나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의 접선의 방식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요놈이 되겠지. 그다음 또 하나의 접선의 방식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2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즉 원 밖에서 하나의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 방식 그었을 때 접선 방식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원래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가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전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준 거잖아 문제풀이를. 그렇기 때문에 m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나가 더 존재하기 때문에 m의 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워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x축과 평행인 것은 m은 0 또는 해서 0이라고 나와. 누워있는 것은 기울기가 0이라서. 알겠지? 참고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첫 번째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첫 번째는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을 해주게 돼. 즉 어떤 하나의 점이 있어. x, y는 하나의 점이 있어.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점의 좌표는 그 점은 P'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어서 여기서 뭐라고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동을 해준다? 여기에서 그 값을 이동하는 값만큼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었지. 더해서 이동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점의 이동이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경우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3이 있는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해주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의 값에서 1만큼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일반 첫 번째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은 뭐냐? f의 x, y 이꼴 0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해준다. 즉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뺄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저기는 왜 덧셈을 해서 더해주고 여기는 왜 뺄셈을 통해서 이렇게 더해줍니까? 라고 해준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닥치고 외우면 돼요. 원래는 이것이 평행이동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지금 네가 만약에 총을 쏘려고 해. 총을 쏘려고 할 때 관역이 이렇게 있어.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관역은 이렇게 있을 거냐. 총 쏘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배그 같은 거 해보면 줌 땡기면 나오지. 근데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쏘면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질러야지. 야! 왼쪽으로 좀 가! 하고 소리 질러야지. 그지? 야, 좀 왼쪽으로 가면 가운데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스톱! 하고 난 다음에 총을 쏴 죽이면 되잖아.
실질적으로? 아니지. 어떻게 해줘? 우리가 이 총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관역이 여기로 오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도형이 있다고 했을 때 점은 그냥 움직이면 돼 그대로. 하지만 도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도형이 있으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 놨을 때 좌표 평면에서 그 도형을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좌표 축을 움직였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좌표축을 구좌표축, 나중에 있는 좌표축을 신좌표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신좌표축 형태를 표현을 하다 보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의 이동한 형태를 통해서 신좌표축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이걸 이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와. 이게 예전에 하더라도 예전에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있던 내용인데 지금 교육과정이 아예 빠지고 없어져 버렸어. 내용 이해하기 좀 난해하고 어렵고 헷갈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돼. 그냥 지금은 교육과정상 뭐라고 해 나왔냐면 이건 그냥 이렇게 된다. 그냥 닥치고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만약에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나타내 주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하지만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대입해줘도 돼. 평이동을 해줘도 돼. 원의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만은 직선은 기준점이 있니 혹시? 직선은 기준점이 있어? 기준점이 없어. 그래서 직선의 방식을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식을 배웠을 때, 지금 1차 함수 배웠을 때 우리가 평이동을 하잖아. 그럼 x축으로 몇만큼, y축으로 몇만큼 평이동하겠다고 배웠는데 직선은, 즉 1차 함수 직선은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값은 안 배웠어. 그냥 y는 4x가 있는데 이것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고 해서 y축 방향으로 평이동에 대한 것만 배웠지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응, x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배우지 않아. 직선은. 그거는 일단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배우진 않아. 왜 그러냐면 하나의 직선이 있잖아. 여기 직선이 있잖아. 그치? 이 직선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움직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가도 똑같아져. 얘를 이렇게 가도 똑같아져. 즉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그를 y축 방향으로 평행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직선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에 대해서는 도형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지만 2차 함수는 꼭 시점 기준이 있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지? 중심이 기준이 있어. 나중에 유리함수 배우게 돼.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 있어. 나 무리함수도 꼭지점이 있어. 얘네들은 기준점이 전부 다 있잖아. 기준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준점을 찾아서 점의 이동을 해서 방정식을 다시 구하는 게 더 편한 방법이야. 얘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가능한 한 기준점이 있는 것들은 점을 이동을 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아마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을 거야.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y는 4x-3의 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평행 이동하게 되면 여기 a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여전히 같다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3,2야. 그럼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7,3이 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는 4의 x-7의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꼭지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평행 이동을 놓고선 계산해주는 것도 편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억지로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더니 자 그럼 평행 이동이 나왔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은 점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얘가 이러한 평행 이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게 점인지 도형인지를 알아야 돼. 점과 도형은 어떻게 구별해? 도형이라는 것은 뭐가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지? 점이 모여서?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곡선도 있어.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x,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꼴 0이 있으면 아 얘는 도형이야. 이렇게 딱 이꼴 0이 없으면 직선이 되고 이꼴 0이 있으면 도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보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행 이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보자. 자, 대칭 이동은 뭐냐면 첫 번째 기본 이동이 있어. 기본 이동. 기본 이동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들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점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어. 똑같은 값을 나타내.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x축 간의 대칭 이동해주면 어떻게 돼? x축 간의 대칭 이동해주면 뭐라고 했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y축 간의 대칭 이동을 해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얘가 원점에 관한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과제인데. 그럼 기억나지? 자,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하자. y는 x에 관한 대칭.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야? 선행했지? 자, 이것은 역함수를 나타내는 경우야. 역함수가 y는 x에 관한 대칭이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y는 x에 관한 대칭을 어떻게 주느냐? y랑 x를 자리를 바꿔줘라. 알겠지? 이거는 극히 안 나와. 극히 안 나오고 옛날에 행렬 때 많이 이용했던 문제인데 행렬 때 써먹었던 건데 그때 1차 변화를 써먹었는데 그것도 교육과정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나와. 근데 가끔마다 문제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수의 배열인데 배열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줄로만 배열하잖아. 그걸 이제 가로 세로에서 배열한 걸 2차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가로 세로 높이로 배열하는 걸 3차 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의 배열에 따라 나와. array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배열, ARA 어떤 수를 배열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배우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일단 그거 알면은 아마 너희들 아마 너도 이과 가서 아마 공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필수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배열을. 그래서 왜 뺐는지 모르겠어. 참 쉽고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들로 가득 찬 단원인데 그러니까 자살 방지 문제도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났거든.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x에 관련돼 있어. 대칭은 얘네들 뭐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둘 다 부호도 바꿔주게 되는 거야. 얘는 참고로 알아도 이런 것도 있어. 문제집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가끔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5가지를 우리가 기본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 참 칸이 좁은데 그냥 한번 보자. 어차피 좀 이따 문제풀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점에 의한 이동.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점 P가 있어. 이것이 A, B야. 그런데 여기는 A라는 점 X, Y에서 대칭 이동을 해준 거지. 자, 그럼 이게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 길이만큼 연장선을 더 가주면 이게 바로 대칭 이동한 점이 된다라고 했었지. 이거 C,D로 놔야 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건 무엇을 통해서 계산해 주냐면 요 A라는 점, 대칭을 이루는 점이잖아. 이 점은 PQ의 중점이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에 의한 이용해라. 뭐라고 해야 돼? 대칭이지. 왜 이리야? 선에 의한 대칭. 그러면
이동이구나. 아, 똑똑해. 맞아.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L이라는 선이 하나가 있어. 자,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A, B야. 얘를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지.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Q에서 C, D라고 한다면 얘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주게 돼. 첫 번째는 뭐냐면 PQ라는 선분과 L은 서로 뭐냐면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가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PQ의 중점은 직선 L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가 되겠지? 이것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점 A한 대칭은 이 한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하게 되고, 선 A한 대칭은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동 전부 다야. 끝. 자, 필수의 제 3번을 보면 A라는 점 0,2라고, 자, B라는 점 6,3인데, 자, P가 있어. P라는 것은 어디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얼마인지 모르니까 A,0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때 AP 플러스 BP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어. 자, 앞에서 점과 좌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구하는데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준다고 했어? 그냥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에서 이렇게 길이의 제곱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냥 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면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돼? 루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루트라는 것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합은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식으로. 하지만 제곱이 있을 경우에 그냥 식으로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으로 돼 있으면 바로 얘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A가 0,1이고 B는 얼마? 6,3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고, 그렇지?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왜냐면 여기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떠올라야 될 게 그거야. 뭐냐면 밑가의 크기가 서로 같네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네요. 라고 하겠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동만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수직 이등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왜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밑변을.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수직 이등분이 돼 있어. 지금 현재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X축이 어떤 점을 잡는다는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요렇게의 합은 요렇게의 합과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머리 어떤 거? 직선거리. 즉 6,-3하고 0,1 사이의 거리가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점 A한 대칭과 선 A한 대칭을 보면,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2라는 하나의 점이 있어. 근데 얘를 여기 있는 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 이걸 A, B라고 놔볼까?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A 마이너스 3 얼마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그래서 A는 7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B에서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아, 그럼 7,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지금 먼저 기준은 뭘로 잡아주라 했어? 원의 중심을 잡아주라고 했었지.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면? 2,4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여기는 3,8이 나오면 5가 되는 거야. 얘를 여기로 평행 이동했을 때 중심은 바뀌지 않고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x-3의 제곱에 플러스 y-5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5니까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것 뿐이야.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 그래서 점에 의한 대칭은 얘네들의 중점이 바로 내가 대칭을 만들어주는 점과 서로 일치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점이 있어. 자, 3,4라는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있는데 얘를 여기 있는 직선 뭐냐면 y는 x-5하고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요 q라는 값을. 자, 근데 얘는 몇 가지를 이용한다 했어? 몇 가지 이용해서 문제 풀어준다? 두 가지를 이용해 준다.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PQ하고 L이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A분의 3분의 B-4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길이가 1이니까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B-4는 마이너스 A-3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냐면 7이라는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야? 자, PQ에 무엇을 이용해 주는 거야? 중점을 이용을 해 주는 거야. PQ의 중점은 어디에 있는 점이다? L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중점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자. 대입해 등식을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4는 2분의 A 플러스 3의 마이너스 5.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B 플러스 4는 A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래서 A 마이너스 4는 11이 되겠다. 아니구나, B. A 마이너스 B는 11. 자, 아까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했어? 7이라고 했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A는 18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9,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2번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쟤네 둘이 만나는 점을 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y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지난다고 해보자. y는 뭐 2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이 얘가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직선이. 여기 같은 점을 지나. 얘네들이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교점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중에 아무거나 만만한 점 하나가 있을 거야. 그 하나의 만만한 점을 통해서 뭐 해주면 되면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돼. 알겠지?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 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지나는 직선 방식 보여줘도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그리고 뭐 또 굳이 놓자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 두 직선의 방정식을 뭐 했냐면 이등분선이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야.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고 했어?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해서 직선 방식을 놓고 계산해 줘도 되는데 그건 좀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해.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에 의한 대칭과 선에 의한 대칭이 좀 약간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구별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8번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 있어. 자, 얘하고 얘는 자, y는 m의 x-3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 경우지. 그 다음에 얘는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이야. 그러면 첫 번째를 보고 얘를 두 번째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것은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런 거리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했겠지.
자, 그런데 원과 직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훨씬 더 계산이 편해. 그걸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의 중심 0,0하고 직선 mx-y에 마이너스 3m =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에 루트를 씌워준 것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1이 되는데 얘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만나지 않으려면 커야 돼. 자, 밑에 있는 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3m 하고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양변이 양수야. 양수를 제곱해도 어떻게 돼? 부동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이제 저기 해준 거니까. 그래서 9m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니까 8m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걸 살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지만 뭐보다는 크다? 2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거 유리해주고 이거 근 구해주면 2 루트 2분의 1이잖아. 근데 0보다 크면 벌어진 범위가 되니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0하고 여기 있는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똑같이 방법으로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3m이 되겠네? 그렇지?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돼? 반지름은 얼마가 돼?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원의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m은 2 루트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9m의 제곱은 2, 1은 4, 4, 2, 8 8m제곱 플러스 8이야. 그렇지? 그러면 m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벌어진 범위가 되고 여기에 자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에 2루트 2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양수 m의 값의 범위가 된다라고 했어. 양수 m의 값의 범위.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루트 2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2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 2루트 2는 얼마가 돼? 4분의 루트 2? 그치? 4분의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 4, 2, 8이니까 4분의 9 루트 2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알겠지? 자, 문제 나와 있는 것이 일단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자, 문제를 하나 보면 첫 번째 하나의 원이 있어. 하나의 원이 있지?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5의 제곱에 플러스 y-4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 자, 원의 밖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원 외부에 있는 점 하나의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은 거잖아. 여기가 얼마? a가 된 거지. 이때 만난 두 접점의 접점 BC. 자, 접점 BC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접점 BC를 두 개를 B하고 C가 있으면 두 개의 BC를 선을 이어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루트 6이 된다는 얘기지. 그때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뭘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 좀 하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돼?
일단은 외부에 있는 점이 된다. 여기가 지금 이제 2루트 6이 된다고 했잖아.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삼각형을 구하려면 내가 접선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에 접점까지 선을 이으면 뭘로 만난다고 했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이 길이가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BC는 하나의 현이 되는 거잖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뭘 넣으면 수직으로 이루면 이렇게 나온다. 수직 이등분 생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AB하고 AC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은 수직 이등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직으로 긋고 연장선을 긋게 되면 여기도 정확히 꼭지점에 만나게 돼. 즉 뭐냐, BC의 기준으로 여기도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도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 있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그치? 아니면은 요 길이를 알아도 돼. 요 길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요 길이를 알아도 돼. 왜냐면 이걸 밑변으로 잡고 여기를 높이로 잡으면 되니까. 일단 원의 접점까지 이런 거리 무조건 같잖아. 모르겠어. 그 일반 문제집 그림은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올해도 약간 삐딱한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자, 2루트니까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가 돼? 요만큼은 루트 6이지. 요만큼은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니? 이거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는 직각삼각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된 거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요 길이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라는 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로 만약에 x라고 한다면 루트 3x가 얼마냐면 9가 돼. 그래서 그렇지, x는 3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C는 얼마라고 했어? 2 루트 6 곱하기 높이는 얼마라고 했어?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되니까는 6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K라고 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K의 제곱을 구하는 거지. 66에 36이니까 36에다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야 돼? 7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간단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는 건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데, 자, 지금 현재 2차 함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이렇게 원에 접하는 경우, 그치? 여기도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원에 접하는 경우, 여기도 중심이 있으면서 이렇게 원에 접하는 경우, 축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도 원 있으면 축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논다고 했어.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했단 말이야. 자,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몇 서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된다고 했었지? X축, Y축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y는 x라는 직선과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여기에 a하고 c라는 것은 여기는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xy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그 두 개의 x의 값이 요놈하고 요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을 구해주면 그때 나온 x의 좌표 두 개 값이 요놈하고 요놈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계산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고
x 마이너스 2 인수분 안 되네? 아, 마음에 안 드네. 자, 일단 이렇게 놓자. 뭐 어쩔 수 없잖아. 여기 있는 점을 알파, 알파. 여기 있는 점을 마이너스 베타, 베타 이렇게 넣자. 여기를 아니지.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로 놔야 되겠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나 여기를 마이너스 감마. 여기를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의 두 근이 뭐가 돼? 두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이꼴 0이라 했을 때 여기서도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델타하고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응, 응, 그래요. 그건 알겠어.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베타는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감마 마이너스 델타는 얼마가 돼?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감마 델타는 같네. 이거 똑똑한데. 여기 갔다가 있잖아, 네가. 마이너스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2니까는 감마 델타는 얼마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 뭐 어떻게 하자고? 알겠어, 그러면 값 구했어. 나는 제 넓이를 구하라고. 응, 응, 응.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아니, 그러지 말자고. 자,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선을 그어줬지. 자, 대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 대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사각형의 넓이.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 길이를 구해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 감마의 루트 2로 곱해준 것에 2분의 1 해주면 여기가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